안녕하세요. 통통TV 구독자 여러분, 혜준입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아침 10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가 생중계됐죠. 1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유튜브로 라이브 시청하고 스크립트 작성하고 여러분과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 혼자가 아닌 애플의 헤비 유저들을 두 분을 모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에 계시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올라가 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아이폰의 헤비 유저들이라고 어제 애플의 미디어 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 누구신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소속 연통TV에서 편집자 일을 하고 있는 박은미라고 합니다. 연통TV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 저기 북한 출신이어서 네. 제 경험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폰 유저신 거죠? 당연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폰 8.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걸 쓰고 있어요. 은미 씨는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아이폰이 저는 이제 폰 케이스도 사기 힘들어진 아이폰 SE 모델인데요. 현재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초대장이 미리 발부가 됐었죠. 근데 그 초대장에 By Innovation Only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초대장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스페셜 이벤트에서 과연 혁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짠! 스페셜 이벤트 혁신이 있었다. OX. O. 오죠. 네. 일단은 저는 카메라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또 참고로 전공이 영화과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찍고 만드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아이폰의 단점이 밤에 촬영하면 감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끼고 그 부분을 이번에 엄청나게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야간 촬영 모드는 안드로이드 모델에서 이미 충분히 제공이 됐던 것들인데 이제야 제공한다고 해서 그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가장 첫 번째로 남고요. 근데 사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잠깐만요. 이번 초대장에 그려졌던 애플 로고가 3D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VR이나 AR 기술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초대장을 만들 의미가 뭐였을까 좀 반문하게 만드는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성 씨는 어제 이벤트가 혁신이다, 은미 씨는 혁신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카메라 트리플 렌즈 구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트리플 렌즈 구조 만족한다. 당연히 만족스럽죠. 단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애플이 보완해서 새롭게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리플 렌즈가 최대한 넓은 화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감각각 그리고 초감각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영상 촬영의 사진 연사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동영상을 찍다가 사진을 찍고 싶으면 동영상을 끄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만 사진으로 기록하고 계속 동영상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연사를 찍으면 화질도 4K로 이제 사진을 찍히기 때문에 안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요거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리플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한 공포증을 일으킨다, 인덕션 3구 카툭튀를 넘어서 카툭툭툭 튀다.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은 어쨌든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친구들은 버블티 아니냐.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성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목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씨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아이폰 8을 쓰는 이유가 디자인이 좋아요. 홈 버튼이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뒤에 세팅이 돼 있는 부분이 템부터 그 구조를 깼어요. 그러면 완전히 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고수를 못할 거면 이제 완전하게 바꿔야 된다. 그게 혁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스는 살아 있을 때 잡스고요. 네. 잡스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11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라면 끓여 먹는다 이런 건 억지잖아요. 뭐야 그게 웃기지도 않아. 카메라가 커져야만 이 성능을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디자인보다는 성능을 원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색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초대장에 있는 애플의 로고에 있는 색상이 11의 색이랑 일치하는데요. 저는 색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각적인 블랙, 강렬한 레드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 SE 라인부터는 이제 로즈 골드가 나왔는데 저는 항상 이런 최신에 나온 색깔들 항상 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린이나 라벤더 쪽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린 컬러가 미드나이트 그린이라고 해서 약간 어둡고 가을 감성을 담은 컬러긴 할 것 같은데요. 아이폰 11이 또 내놓는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렴한 가격 마음에 든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두 분 다 5를 들어주셨네요. 네. 11의 가격이 정말 괜찮게 빠졌더라고요. 699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8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카메라도 발전이 됐고 색깔도 다양해졌는데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다, 10R보다.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 프로나 프로 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999달러, 1099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노트 10이 경쟁자라고 한다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측정을 했고 플래그십 라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플래그십 시장의 가격을 너무 높여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쪽 가격으로 선택을 하고 보편적으로 뭐 널널한 모델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가격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이 좀 옵션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기존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유성 씨께서 이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아이폰 11 시리즈보다 SE의 후속 모델을 좀 더 기대한 부분이 컸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잡수 철학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가 시장 모델인 SE를 사용하고 계신 은미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산지 한 3년 2개월 이렇게 흘렀는데도 지금까지도 쌩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당시 출고가가 69만 원 정도로 스마트폰 치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2016년 출시하고서 3천만 대가 팔렸고 그 다음 2년 동안 1천만 대가 추가로 팔렸을 만큼 수요가 강한 모델이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모델을 출시를 해서 시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11의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SE 모델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만큼 본 플래그십 라인들이 공개됐을 때 이게 공개되면 플래그십 라인이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애플이 플래그십에 항상 집중을 해왔고 아마 SE의 후속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 봄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SE만큼이나 아이폰 8도 네이버 실검 1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던 기종이었잖아요. 아이폰 8 지금 만족하시나요? 일단은 그 아이폰 10이 주는 그 카메라의 성능들, 그 성능들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러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홈 버튼에 불편함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 묻거나 네. 이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아이폰 11이 출시가 되고 9월 20일부터 판매가 되는데요. 아이폰 11 구매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저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일단 디자인이 가장 크고요. 저는 그 버블티처럼 생긴 카메라를 가진 핸드폰을 요즘 버블티 인기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5G 모델이 2020년에 나오기로 예상이 된 마당에 11이나 11 프로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때까지는 버텨보고 만약에 그때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 성능을 최대한 많이 보완을 했다는 점, 저는 이게 제가 구매를 해야 될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아이폰 11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스페셜 이벤트에서 공개된 내용에는 아이폰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플러스, 아이패드 7세대, 애플 워치 시리즈 5도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핸드폰에 탑재된 상태로 게임을 했다면 애플 아케이드는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 스트리밍 하듯이 게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그 순간에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하고 그 앱을 나가면 이제 다시 게임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근데 사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 좀 주목받고 있어요.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든 그 시장 파이를 차지를 해보려고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좀 빈약한 상태라서 4.99달러라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수 있고. 은미 씨는 애플 아케이드와 애플 TV 플러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서비스 가격 경쟁력도 있고 뭐 게임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좋고 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결정적으로 제가 모바일로는 게임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게임 못해요. 작아가지고. 동영상을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못 봐. 그거 작아가지고 조용히 눈 좀 해봐요. 아파.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꾸 까불지 말아봐요. 네, 이렇게 오늘 애플 11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애플이 원래 하드웨어 제조사였다면 사실 지금은 서비스 쪽으로 더 치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이폰 11이 이렇게 고도의 성능을 갖고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폰 11을 구매할지 혹은 인덕션 3구, 인덕션 2구라는 오명을 쓰고 아이폰 11이 켜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이폰 11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다음 컨텐츠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좋아요, 구독 이거 할까요? 아, 좋아요. 저희 끝났어요? 이제 인사하고 가면 돼요? 네? 오늘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좋아요야. 눌러주세요. 안녕. 아, 연통TV 얘기하죠. 아, 아까 했어요. 나갔어요. 아, 연통TV 구독해야죠. 아까 했잖아요. 그만해.